제로금리 시절에 5%짜리 금리 적금 상품 떴을 때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셨죠? 연수익률 5%에 줄 섭니다, 사람들이. 근데 연수익률 500%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. 되겠나요? 될 것 같으세요?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15만 원으로 2만 원 벌 생각하고 시작하신다는 거죠. 쉽겠냐고요. 누구나 월천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거든요. 제 생각에는 국장만의 그 수익 구조가 있어요. 일단 단타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 짧은 기간 내에 급등을 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.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. 그리고 나의 매매 방법을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. 내가 단타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종가 베팅에 적합한 사람인지 스윙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단타에서도 눌림에 적합한 사람인지 전부 다 갈릴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서 나는 해보니 이게 맞구나, 나는 이게 맞구나, 이렇게 나눠가면서 접근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서 막히는 거죠. 분명히 내 성향은 단타가 아닌데 계속 단타로만 집중을 하고 있다. 분명히 내 성격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쭉 길게 끌고 갈 사람이 아니야.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올라가는 주식을 성질에 못 이겨서 맨날 손절을 해. 그리고 이틀 3일 뒤에 보면은 엄청나게 급등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성향이거든요. 그래서 이 성향에 맞는 매매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매매를 찾았다면은 거기에 맞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건 없지만 어떤 걸 참고해야 되고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고 매수를 어떻게 하고 매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착실히 공부가 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단타 매매를 죽어라 하다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보니까 그냥 내가 안 되는 거예요. 남들은 어느 정도 자리 잡는 사람들이 보여. 근데 나는 죽어도 안 돼. 뇌동이 끝까지 안 고쳐져. 계속 하루 종일 그냥 매매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냥 장중 매매를 포기해야 돼요. 하고 싶은 것과 별개로 나는 장중에 돌파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죽었다 깨나도 뇌동매매를 못 고친다?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다른 매매를 해야 됩니다. 그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살아나가는 방법일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. 분명히 본인은 알 거거든요. 왜 안 되는지. 내가 손절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손절을 못 하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 커진다는 걸 분명히 알아. 근데 인정하기 싫어. 그래서 자꾸 손절을 안 해도 되는, 매수하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매매법을 찾아 헤매요.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. 어떤 매매법이든 다 똑같습니다. 결국에는 손절 잘해야 되고요. 내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가지 않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그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고,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간,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면 매수 안 하는 거. 이거는 어느 매매법에 들어가더라도 공통이에요. 근데 이 공통사항을 못 지켜서 매매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. 뇌동매매 안 하는 거, 손실 처리 확실하게 하는 거, 이 두 개가 공통사항이고 완전 기본사항인데 이게 안 돼서 다른 매매법으로 가야 돼. 또 이게 안 돼서 또 다른 매매법으로 가야 돼. 계속 메뚜기처럼 뛰어다녀요. 매매법을 찾아서. 그러니까 내가 뇌동을 안 해도 되고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매매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왜냐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. 뭔가 이걸 다 커버할 만한 매매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.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.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?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, 이제. 그리고 시장 탓하기 시작해요.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수익이 안 난다. 상황이 안 좋아서 수익이 안 난다. 이렇게 탓하기 시작해요. 거기에 나는 없어요.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어요. 파고들지 않아요. 내 매매를 파고들지 않아요. 내 매매를 파고들면 분명히 단점이 보이거든요. 단점이 없는 사람 없고요. 평생 그 단점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 단점을 얼마나 잘 커버하느냐, 그 단점을 훨씬 더 뛰어넘을 만한 장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과는 달라질 거거든요. 근데 그냥 그 단점이 단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커버할 게 없는 거예요. 이미 난 장점이 차고 넘치는 사람도 그 단점이 장점을 눌러버리는 거죠. 그럼 절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 자체가 거의 효과가 없어질 겁니다.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매법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다? 이거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?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아니면 손절한다. 그리고 뇌동매매 절대 하지 않는다. 이 법칙을 지켜서 기준되는 종목만 해야 된다. 이런 것들을 일단 지켜보셔야 돼요. 그래도 손실이 난다? 그러면은 나한테 안 맞는 매매인 거예요. 다른 매매로 옮겨야 됩니다.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? 여러분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 매매법을 죽어라 팠는데 잘 안 돼요. 만약에 이 매매법이 있다고 칠게요.
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근데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있어요. 나는 꼭 할 때 이 6개 중에 5개만 해요. 6번째 거는 잘 모르겠거든. 그리고 어쩔 때는 6개를 다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틀린 방법으로 6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경우도 생겨요. 이 6개를 완전 골고루 열심히 해야지 이 매매법이 돌아가게 돼요. 이 6개 중에서 당연히 손절을 잘하는 거고 또 하나는 뇌동을 안 하는 거고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.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잘 아구가 안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. 삐끄덕 거리면서 가끔 가다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 매매법이 잘 안 맞는다라는 거를 정말 늦게 하는 거죠. 왜냐면 나는 다른 거는 칼같이 지키거든. 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. 근데 내가 뇌동하는 거, 손절 처리 잘 못하는 거, 요거는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이거를 나머지가 다 커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. 그러면서 이거를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요. 딴 데 가도 마찬가지죠. 요소들이 있죠. 기술적 분석 왔어. 차트 분석해야 되고 캔들 분석해야 되고 뭐 호가창, 체결창 봐야 되고 막 거래원 봐야 되고 막 별의별 지표들 다 봐야 돼. 열심히 봤어. 열심히 뭔가 알 것 같아. 하는데 매수 들어갔는데 손절 안 하고 있네? 그건 얘도 망가지는 거야. 똑같은 거예요. 얘도 망가져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여러분 일단은 손절 지키는 거 그리고 뇌동하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나한테 이 매매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해요. 왜냐하면 내가 할 거를 하고 있어야 다른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보이거든요.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안 되면서 다른 것도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다른 거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느껴지고 있거나 할 때 뭔가가 피드백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정말 이 매매법을 포기할 수 없게 되고요. 이 매매법으로 한 뭐 2년, 3년, 4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합니다.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매매법은 틀렸어. 이 매매법은 안 되는 거야. 이 매매법은 사기야.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결국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돌고 돌아 엄청나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면 됩니다. 네, 매매법을 그냥 꾸준히 파고들면 돼요. 어차피 모든 기술은 1년, 2년, 3년, 4년 해야 돼요.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기에 앞서서 뇌동하지 않고 손절 잘하는 거, 이 두 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. 이것도 해결 안 되는데 자꾸 공부를 딴 걸 하고 있다? 그러면은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. 근데 손절 안 되고 손절 안 된 물량 마이너스 50%짜리 지금 계좌에 있다? 되겠어요? 저는 제 계좌에 마이너스 10% 넘는 거 지금 없습니다. 제일 많이 물린 게 마이너스 8%짜리 하나 있어요 지금. 이것도 절반 손절한 상태예요 지금. 단타 처음 시작하는데 15만 원으로 시작할까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? 우선 목표로 하루에 2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렵네요. 이것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15만 원에 2만 원을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,500에 20만 원을 생각하시는 거죠. 그리고 1억 5천에 200만 원 생각하는 거예요. 하루에. 그러면 1억 5천에 한 달에 4천을 수익 볼 생각 하신 거고요. 그리고 1년이면 4억 8천이죠. 그러면은 지금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? 연수익률? 1억 5천 투자해서 4억 8천을 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옛날에 완전 제로금리 시절에 5%짜리 금리 적금 상품 떴을 때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셨죠? 연수익률 5%에 줄 섭니다, 사람들이. 근데 연수익률 500%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. 되겠나요? 될 것 같으세요?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15만 원으로 2만 원 벌 생각하고 시작하신다는 거죠. 그러니까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시면 공부가 안 됩니다. 15만 원으로 한 500원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매매했을 때 1,000원 정도 벌면 되잖아요. 하루에. 수익 나면은 CD를 더 늘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익이 안 납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 CD를 늘릴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만 원이 0원이 될 때까지 한 10번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. 10만 원으로 깡통 10번 정도 차세요. 그럼 100만 원 손실이죠. 그럼 그 100만 원 손실 볼 동안 뭐 해야 돼요? 열심히 일하세요. 월급 받고 생활비 다 쓰고 또 100만 원 채울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100만 원 생기면 그걸로 10만 원을 쪼개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다가 수익이 이제는 깡통을 10번 정도 차잖아요. 그러면 이제는 깡통을 안 차기 시작해요. 수익은 생각하지 말고 깡통을 안 차기 시작해요.
그러니까 10만 원이 한 달이 지났는데 10만 원으로 그대로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.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막 플러스 10만 원 됐다가 마이너스 10만 원 됐다가 막 치고받고 하다가 원금이 안 까지고 10만 원을 딱 끝난다?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계속 깡통이에요. 나는 안 그럴 것 같죠? 100명 중에 99명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. 10만 원으로 1억 벌기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안 돼요.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왜냐? 10만 원으로 깡통 10번 이상 찬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10만 원 10번 깡통 차고 10만 원으로 한 달 지났는데 원금 깎이지 않았다? 그럼 그때 시작해요. 10만 원으로 1억 하기 이러면서 처음인 것처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될 수도 있어요. 그 세월이 10만 원짜리 10번 깡통 차는 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. 마음 급한 사람들은 1000만 원으로 10번 깡통 차겠죠. 섣불리 시작하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. 어쨌든 깡통은 차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할 거면 최대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저는 기본적으로 라스트 스킬 강의하면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왜냐하면 5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면요, 기본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일단 적어져야 돼요. 만약에 500으로 그냥 계속 스켈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한다 그러면 한 3일 만에 깡통 차요. 500으로 하면. 그러면 금액이 너무 커 보이죠. 왜냐면 내가 손실 볼 걸 생각하면 내가 깡통 찰 걸 생각하니까 500만 원이 커 보이잖아요. 여러분들이 지킬 걸 안 지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손절해야 된다. 그리고 뇌동하지 말아야 된다. 이 두 개만 지키면은 하루에 매매 종목이 진짜 많게는 3개?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. 제가 왜 500만 원을 추천드리냐면, 일단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세팅하면은 어쨌든 배울 거 아니에요. 종목 선정 방법이나 매수 타점이나 이런 걸 배울 거 아니에요. 이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하루에 2-3종목밖에 나오지 않는데, 여기서 손실을 볼 확률이 내가 대응만 잘한다면은 어쨌든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될 거거든요. 그러면은 손실이 진짜 많이 커지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이게 좋은 거 뭐냐면, 한 종목에서 한 1에서 2% 정도만 수익만 나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요.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일당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. 일당 금액은 저는 하루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알바하면은 200만 원 벌잖아요. 그거 생각하면 돼요. 500만 원으로 정말 운 좋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다 라고 책정을 해놓는 거예요. 5만 원, 6만 원 벌어도 그냥 그만하는 거죠. 매수 종목이 안 나오면. 그래서 제가 500만 원으로 하라는 거예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 10만 원 하고 막 100만 원 하잖아요. 10만 원으로 2만 원 벌면 그만할 것 같으시죠? 2만 원 번 게 너무나 소액이라서 계속 해버립니다. 뭐 소액이니까 어때? 소액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. 소액이라서 괜찮아. 뭐 10만 원으로 마이너스 10만 원 해봤자 만 원이야. 이러면서 해버려요. 그럼 앞에 수익 2만 원 냈던 거 다 까버리고 마이너스 막 3만 원, 4만 원 끝내잖아요. 타격이 없어. 그냥 해. 마이너스 10% 해도 타격이 없어요. 내 심리적으로. 그래서 이 매매는 해봐도 여러분들에게 일절 도움도 안 됩니다. 10만 원으로 매매 도움 안 돼요. 100만 원 매매 도움 안 됩니다. 마이너스 10%? 마이너스 10만 원 한다고 해도 타격이 와요? 안 와요, 심리적으로. 그러면 했던 짓 똑같이 합니다. 계속 내동 파티하고 계속 손절 안 지키고, 손절 안 지켜봤자 5, 6만 원 찍혀 있어요. 냅둬, 내일 한번 보자. 이러고 있습니다. 될까요? 절대 안 됩니다. 이런 것들이 결국에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을 만들고 매매 습관을 만들 텐데, 소액으로 단타 연습하던 그 말도 안 되는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뇌동으로 빠지고 손절 안 지키는 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소액으로 단타하는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똑같아요. 손실 회피 기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